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평택을 선거의 여진이 이제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김용남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어이가 없다. 이러다가 이제 정청래 대표, 김어준 공장장 한 번에 훅 간다. 뭐 이제 이런 네.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 정청래 그 전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네. 평택을 선거에 대한 상당한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평택을 선거에서 당시 원내대표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원내대표였고 선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예, 선대위원장이시고. 그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게 뭐 형식상으로는 당연히 당에서 이제 공천한 거고 당 대표가 공천한 형식이었지만 네.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뜻이 아니었다. 예. 또는 뭐 청와대의 뜻이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논란이 있을 정도로 우선 김용남 씨가 공천되는 과정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그 예. 부분은 이제 제가 100% 알 수는 없고 정청래 전 대표도 그 문제는 언급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제 정청래 대표의 언급은 그래도 비교적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한 것이 아닌가 우선 그렇게 느꼈습니다. 당시 김용남이든 누구든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핵심적인 이유가 초기 합당론이 나왔을 때 그 합당을 둘러싸고 어마어마한 반대가 당내에서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 합당을 반대한 세력에 의해서 저희는 뭐 0% 전혀 근거가 없는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국, 김어준, 정청래의 일종의 무슨 합작설, 합작 기획설 이런 일종의 프레임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상당히 이제 합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에서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평택 공천을 안 할 경우에 그런 어떤 프레임에 오히려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공천을 안 하기 힘들었다라는 자기의 속내를 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공천을 하지 않았던 것이 더 올바랐겠다라는 결과론적인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일차적으로 솔직한 판단, 솔직한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고 선거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 우선 그렇게 느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인식 자체가 정확하게 수용이 되고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앞으로. 앞으로 총선을 남겨뒀지 않습니까? 또 그 중간에 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점에 대해서 김용남 씨나 또는 뭐 다른 분들이 다른 해석을 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분열했을 때 민주개혁 진영이 패배하고 국민의힘에 어부지를 주는 것 또 울산에서는 연대했을 때 승리하는 것 이런 부분은 지난 6.3 선거의 객관적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원내대표셨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이제 내부에 돌아가는 네. 그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코스피가 5천 되는 날 그날 합당 제의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것도 특히 9시 40분 기자회견을 해요. 통상 뭐 10시 뭐 오후 2시 뭐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 입장을 밝히는데 오전 9시 40분에 기자회견 공지가 나오고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합당합시다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저희들 취재에 따르면 그 전날 조국혁신당은 다 이게 그 회람이 돼서 조국 대표가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었고 또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전혀 몰랐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그 합당 논의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지금 뭐 강두구 의원의 페이스북이 또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익표 수석은 대통령의 뜻이 그 합당은 평소 지론이다. 통합은 평소 지론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또 김민석 총리는 또 그런 거 전혀 또 아니라고 또 뉴스공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 내용 자체가 좀 구도를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하고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 발표를 하던 시점에 우선 팩트부터 확인하면은 그 전날 제 기억으로는 오후 4시경에 조국 저희 당 전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가지고 내일 이런 내용으로 합당 제안을 발표하겠다. 이걸 전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보였습니까? 통보였죠.
통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만나자고 해서 그렇습니다. 만났더니 정청래 네. 대표가 내일 나는 합당 발표를 할 것이다. 그리 아쉬워. 이렇게 그렇습니다. 통보를 했다는 그렇게 거예요. 통보를 했고 그 내용을 조국 전 대표는 바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네. 대략 한 5시경에 저희들이 그 상황을 인지하고 예. 조 대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통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정도로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상호 전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밝힌 것처럼 정식 무슨 논의나 논의 테이블이 있지는 않았지만 뭐 개별적인 만남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합당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은 적은 있었으나 정식 논의나 무슨 제대로 된 무슨 테이블에서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조국 대표가 저희들한테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네. 부분에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갑작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거칠고 무례한 통보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청와대 특히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었고 두 번째로 어쨌든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공식 제안을 했고 공식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질서 있고 차분하게 우리 내부 논의를 해가자 이렇게 저희들은 입장을 그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제안을 한 민주당 내부에서 그 다음날 일종의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알고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그렇죠. 것이고 예.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것은 너무 좀 거칠고 예. 좀 뭐랄까 숙성되지 않은 제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정 전 대표의 해명을 보면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특히 청와대 의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당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컨센서스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정 전 대표는 이제 해명을 했는데 뭐 그게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지 뭐 변명이 이제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도리는 없죠. 근데 어제 그 맥락에서 정청래 대표가 아이 저라고 조국 대표가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해야 돼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예. 정 전 대표도 표현했지만은 정 전 대표가 통합에 대해서 네. 소극적이고 예. 노력을 하지 않는다 예. 이런 지적과 문제 제기들이 그 전에 좀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희들도 그렇게 좀 느꼈고요. 정청래 저도 이제 취재해 보면 민주당 중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그 합당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청래야. 그런 식의 그런 얘기를 일종의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의구심을 받고 있었고 예. 뭐 저희가 정식 확인할 수 있는 뭐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청와대나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네. 정청래 당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 뭔가 강한 의사가 전달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네. 좀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의 뇌피셜이고 네, 추론인데 네, 정청래 대표는 통합에 그 별로 적극적이지 않고 싫었어요. 통합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께서 통합은 평소 지론이고 통합하는 게 좋겠다라는 평소의 판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달이 되니까 나는 싫지만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야. 뭐 이래서 이런 상황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건 상당히 해석이네. 엇갈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예. 소수설, 다수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소수설 다수설. 소수설은 예.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예. 애따 모르겠다 하고 던진 거다. 예. 그게 이제 소수설. 예. 다수설은 정 대표님의 원래 일하는 스타일이 좀 그러시다. 원래 일하는 게 이렇게 거칠다. 그런 게 이제 좀 다수 해석설로 제가 이렇게 민주당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 둘 중에 하나거나 그 사이에 있거나 네. 그런 게 아닐까 하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건 뭐 추측의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정 대표님이 그 부분은 뭐 나중에라도 네. 솔직하게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지 않으실까 기대해 봅니다.